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오후 2시, 아이가 낮잠에 든 지 30분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지우는 싱크대에서 손을 닦다가 현관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낯선 여자였습니다. 20 중반쯤, 머리를 질끈 올려 묶었고 민소매 원피스 아래로 배가 살짝 굴룩했습니다. 긴장한 것도 두려운 것도 아닌 이미 무언가를 결심하고 온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모니터를 보다가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여자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배에 손을 얹었습니다. 천천히, 그리고 의도적으로. 남편 아이 임신했어요. 세상이 잠깐 멈췄습니다. 말은 들렸는데 의미가 닿지 않았습니다. 귀에서 뇌까지 가는 그 짧은 거리가 갑자기 아주 멀어진 것 같았습니다. 손에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죽지 않았습니다. 여자의 얼굴을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봤습니다. 한지우는 원래 잘 흔들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경기 외곽의 작은 어린이집에서 5년을 일하며 감정을 다루는 법을 몸으로 익혔습니다. 아이가 다쳐도 먼저 숨을 고르고 학부모가 소리를 질러도 끝까지 들었습니다. 눈물이 차오르는 날에도 아이들 앞에서 웃었습니다. 그게 직업이기도 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냥 성격이 되어 있었습니다. 참는 것, 버티는 것, 일단 상황을 보는 것. 이도윤을 처음 만난 것도 그 시절이었습니다. 어린이집 골목 끝에 작은 카페가 하나 있었습니다. 도윤은 거기 사장이었고 매일 아침 같은 자리에 앉아 장부를 들여다보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고 웃을 때 눈이 먼저 휘었습니다. 지우는 그런 사람을 좋아했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매일 성실하게 같은 자리에 있는 사람. 오래 갈 것 같았습니다. 연애는 조용히 시작됐고 결혼도 조용히 했습니다. 32에 아이가 생겼을 때 지우는 일을 그만뒀습니다. 도윤의 카페가 2개로 늘어나 있었고 혼자 2매장을 오가는 게 눈에 보일 만큼 힘들어 보였습니다. 누군가는 집을 잡아야 했고 지우는 자연스럽게 그쪽을 선택했습니다. 억울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요.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도윤이 늦게 들어오기 시작한 건 2번째 카페를 연 이유였습니다. 처음엔 바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바쁨이라는 건 어느 순간 지나가는 법인데 그의 거리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집에 들어와서도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았고 지우가 말을 걸면 네, 응으로 대화를 끝냈습니다. 작년 가을이었습니다. 도윤이 샤워하러 들어간 사이 소파 위에 올려둔 핸드폰이 켜졌습니다. 일부러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지나치다가 화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짧은 문자 하나였는데 그 몇 줄이 지우가 알고 있던 이도윤이라는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며칠 뒤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실수였다고, 이미 끝냈다고, 2번 다시 없을 거라고. 지우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의 눈을 봤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 특유의 눈빛을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5년 동안 아이들을 봐왔으니까요. 그런데 그날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진심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믿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면 그 선택밖에 없었습니다. 들어오실 건가요? 지우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여자가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우는 소파로 안내하지 않았습니다. 현관 앞에 선 채로 물었습니다. 이름이요? 윤세아예요. 몇 주 됐어요? 세아의 눈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이런 질문을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12주요. 12주. 3개월. 도윤이 끝났다고 말하던 그 무렵이었습니다. 끝났다고 했는데 12주 전에 이 아이가 생겼습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었거나 말하면서도 끝내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은 같았습니다. 믿었던 게 틀렸습니다. 지우는 현관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세아가 입을 열었다가 닫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안방에서 아이가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우는 바닥에 떨어진 행주를 집어 싱크대에 걸고 도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일찍 들어와. 설명도 물음표도 없었습니다. 그 짧은 문장 안에 지우가 하고 싶은 말이 전부 들어 있었습니다. 도윤은 8시가 넘어서야 들어왔습니다. 불은 거실 조명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밥은 차려두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이미 재웠습니다. 도윤이 현관에서 분위기를 읽었는지 신발을 벗다가 멈칫했습니다. 소파에 앉으며 넥타이를 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냥 피곤한 하루를 끝낸 사람처럼. 윤세아, 씨가 왔다 갔어. 오늘 여기 집으로. 도윤의 손이 멈췄습니다.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히려 더 나빴습니다. 미안해.
그게 다야? 지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도윤을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았습니다. 끝났다고 했잖아. 작년에. 나한테 직접. 그땐 진짜 끝내려고 했어. 그땐. 지우가 그 단어를 그대로 되받았습니다. 그땐 끝내려 했다는 게 지금은 아니었다는 거잖아.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새벽 2시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지우가 물었고 도윤이 버텼습니다. 언제부터였는지, 얼마나 됐는지, 그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도윤은 대답할 때마다 조금씩 달랐습니다. 처음엔 몇 번 안 됐다고 했다가 나중엔 꽤 됐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쪽이 먼저라고 했다가 나중엔 그냥 그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일관된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우는 그 말들을 들으면서 이상한 감각을 느꼈습니다. 분노가 없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보다 더 큰 것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낯설다는 감각이었습니다. 10년 가까이 옆에 있었던 사람인데 지금 이 사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는 느낌. 새벽이 되어서야 도윤이 먼저 말했습니다. 내가 정리할게. 그쪽한테도 얘기할게. 시간 좀 줘.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더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습니다.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핸드폰을 엎어두고 다녔습니다. 지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혼자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고 도윤 명의로 된 보험 서류를 꺼냈습니다. 감정으로 싸우면 지는 싸움이라는 걸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목요일 저녁 아이와 마트에서 돌아오는 길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세아예요. 도윤 씨가 연락을 안 받아요. 입덧이 심해서 병원에 가야 하는데 혼자는 못 가겠고. 지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이가 카트 안에서 뭔가를 집으려고 손을 뻗었습니다. 남편한테 직접 연락하세요. 그러니까요. 연락이 안 된다고요. 그건 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그날 밤 도윤에게 그 전화 얘기를 했습니다. 낳겠다는 사람이 왜 우리 집에 와? 왜 아직도 연락을 못 끊어? 목소리가 처음으로 갈라졌습니다. 도윤이 주방 쪽으로 가면서 말했습니다. 그쪽이 낫겠다고 해. 나도 방법이 없어.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지우는 식탁 위 물컵을 들었다가 내려놓았습니다. 3개. 안에 있던 물이 절반쯤 쏟아졌습니다. 도윤이 돌아봤습니다. 나한테 현실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면 안 되는 거 몰라요.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줬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아이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감정으로는 답이 없었습니다. 조용히 핸드폰을 들어 오래전 저장해두고 한 번도 누르지 않았던 번호를 찾았습니다. 법률상담센터였습니다. 내일 아침 열자마자 전화할 생각이었습니다. 싸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알아야 했습니다. 자신이 어디에 서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감정이 앞서면 지는 싸움이라는 걸 지우는 알았습니다. 지금은 조용히 그리고 정확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법률상담센터 전화는 3번 만에 연결됐습니다. 아이 아침밥을 차리면서 기다렸습니다. 미역국을 데우고 계란을 부치는 동안 전화기를 귀에 댔습니다. 상담사 목소리가 들렸을 때 지우는 아이에게 숟가락을 쥐어주며 조용히 주방 한쪽으로 물러섰습니다. 예약을 잡았습니다. 사흘 뒤였습니다. 그 사이 세아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깐 볼 수 있을까요? 지우는 그 문자를 3번 읽었습니다. 만나야 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피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었습니다. 어디요? 하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카페는 집에서 2정거장 거리였습니다. 세아가 창가 자리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지우는 맞은편에 앉으면서 아무것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실 말씀이요. 세아가 잠깐 입술을 다셨습니다. 저 나을 거예요. 도윤 씨도 알아요. 처음엔 말렸는데 지금은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허락한다는 거잖아요.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윤 씨 마음은 저한테 있어요. 처음부터 그랬어요. 본인도 알잖아요. 지금 두 사람 관계가 어떤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고 싶었어요. 저는 이 아이를 혼자 키울 생각 없어요.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앉아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되는 게 본인한테 나은 건지.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자신이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는데 선택을 강요받고 있다는 감각. 그냥 이 상황 전체가 너무 더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의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나야. 도윤이한테 다 들었어. 별일 없어요. 별일 없는 사람 목소리가 아닌데. 지우야, 그 여자가 어떤 앤지 모르겠지만 애가 생긴 건 사실이잖아. 지우 내가 너무 몰아붙이면 도윤이도 힘들다고.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는 거고. 어머니, 저 아이 봐야 해서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덮었습니다. 남자가 실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몰아붙이지 말라고 했습니다. 피해자가 누구인지 묻고 싶었지만 물어봤자 소용없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 도윤이 들어왔습니다. 결심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좋은 쪽이 아니었습니다. 세아가 혼자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야. 그 아이도 내 아이니까 당분간 거기 신경 써야 할 것 같아. 이해해줬으면 해. 나한테 이해를 구하는 거야, 지금. 지우야, 나도 방법이. 아니. 지우가 말을 잘랐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나한테 이해해달라고 하면 안 되는 거 몰라요? 도윤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생각할 시간 필요해요. 며칠. 지우는 아이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아이는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몸이 이불 속에서 고르게 숨을 쉬었습니다. 지우는 그 옆에 앉아 오래 아이를 들여다봤습니다.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눠야 했습니다. 감정으로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보였습니다. 아이였습니다. 이 아이를 지키는 것 말고는 지금 당장 답이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도윤도, 세아도, 시어머니도. 지금 이 순간 이 작은 숨소리 하나가 지우가 버틸 수 있는 이유였습니다. 그것만큼은 누구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사흘 동안 지우는 도윤과 거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차렸습니다. 아이 앞에서는 평소처럼 행동했습니다. 도윤과 눈이 마주쳐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는데 투명한 벽이 하나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윤이 느끼는지 몰랐습니다. 아니, 느끼면서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사흘째 밤 도윤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밥 맛있다. 지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요즘 애 어린이집에서 잘 지내? 응. 그게 전부였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뭔가를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습니다. 나흘째 아침, 지우는 법률상담센터를 찾아갔습니다. 예약 없이 찾아간 거라 1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상담사는 지우보다 어려 보였는데 말하는 방식이 차분했습니다. 지우는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했습니다. 외도 사실, 임신, 집까지 찾아온 것, 시어머니 전화, 도윤의 통보. 말하는 내내 감정이 올라올 것 같았는데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건조하게 사실만 나열했습니다. 지금 어떤 방향을 생각하고 계세요? 이혼 쪽인지 관계 유지 쪽인지. 지우는 잠깐 멈췄습니다. 아직 모르겠어요. 제가 어디에 서 있는지 알고 싶었어요. 재산 파악부터 하세요. 공동명의 재산, 사업체 지분, 통장 내역. 감정 결정하기 전에 현실을 먼저 정리하는 게 맞아요. 지우는 그 말을 노트에 받아 적었습니다. 손이 처음으로 떨리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장을 보면서 머릿속으로 목록을 정리했습니다. 공동명의 아파트, 도윤명의 카페 2곳, 지우 앞으로 된 적금 하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따졌습니다. 이상하게 머리가 맑았습니다. 울고 싶었던 며칠 전보다 지금이 더 선명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윤이 일찍 들어왔습니다. 퇴근 시간보다 2시간이나 빨랐습니다. 부엌 옆에 서서 지우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내가 뭐 도울까? 아이 씻겨줘요. 그거 도와줘요. 차갑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무적이었습니다. 그게 더 멀게 느껴지는 것을 지우도 알았습니다. 아이를 재우고 나서 도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TV도 켜지 않고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지우가 지나가려는데 도윤이 말했습니다. 나 잘못했어. 지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알아요. 근데 그 말은 전에도 들었잖아요. 그때는 진짜로 몰랐어. 얼마나 큰 건지. 지금은 알아요? 도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순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쳤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이 상황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 듣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럼 뭘 원해? 내가 뭘 원하는지는 내가 정할 거예요. 당신이 물어봐서 답할 게 아니라. 그리고
세아 씨한테 연락하는 거 저한테 숨기지 말아요. 숨기면 그게 더 문제예요. 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지우는 오랜만에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세아는 낳겠다고 했고, 도윤은 어정쩡했고, 시어머니는 며느리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우 안에서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이 상황이 자신을 집어삼키도록 두지 않겠다는 감각이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는 모든 일에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것. 그 하나가 분명했습니다. 지우는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숨이 끝까지 내려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어제보다 조금 단단해진 것 같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이혼 서류를 출력한 날은 평범한 화요일이었습니다. 특별히 마음을 다잡거나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프린터에서 나오는 종이를 받아 식탁 위에 올려뒀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가 있었고 집 안은 조용했습니다. 커피를 한 잔 끓여 앉아서 천천히 마셨습니다. 결심이 선 건 어느 한순간이 아니었습니다. 세아가 문 앞에 섰던 그날부터 도윤이 이해해달라고 했던 밤, 시어머니가 몰아붙이지 말라고 했던 전화, 그 모든 순간이 조금씩 쌓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더 이상 이 결혼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사라진 게 아니었습니다. 바닥까지 다 써버린 느낌이었습니다. 도윤에게 서류를 내민 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도윤은 식탁 위 서류를 보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서 그냥 봤습니다. 진짜야? 응. 한 번만 더 생각해봐. 나 진짜 바뀔 수 있어. 지우는 도윤을 봤습니다. 후회가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진심이라는 것도. 그런데 그게 이제 지우의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후회는 이미 늦은 자리에서 오는 것이었습니다. 바뀐다는 말, 작년에도 들었어요. 그땐 도윤 씨, 지우가 말을 잘랐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나한테 한 짓은 나쁜 짓이에요. 그 두 가지가 같이 있을 수 있어요. 나는 그걸 이제 구분할 수 있어요. 도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이 양육비랑 면접 교섭은 변호사 통해서 얘기해요. 아이 문제니까 성실하게 해줘요. 열흘 뒤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예고 없이 왔습니다. 거실에 앉아 손에 들고 온 과일 봉지를 식탁 위에 올려두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전화해서 한 말은 잘못했어. 미안해. 지우는 예상하지 못한 말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눈을 맞추지 못하고 손을 만지작거렸습니다. 나이 든 사람이 사과하는 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걸 지우는 알았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손자는 볼 수 있어? 어머니가 보고 싶을 때 못 보게 할 생각은 없어요. 면접 교섭 때 같이 얘기하면 돼요.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지우 눈을 제대로 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아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도윤 씨가 양육비 얘기를 변호사 통해서 하자고 해요. 저는 그냥 같이 살고 싶었던 건데. 지우는 읽고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세아가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지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도윤이 아니라 도윤이 가진 것들이었습니다. 안정, 가정, 자신의 자리. 그건 지우한테서 가져오려 한 것이었습니다. 동정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이 찍힌 날, 지우는 아이를 데리고 동네 공원에 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밖에 나가고 싶었습니다. 아이는 미끄럼틀로 뛰어갔고 지우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햇볕이 좋았습니다. 바람도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홀가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감각만 있었습니다. 벤치가 차갑고 바람이 불고 아이가 저기서 웃고 있고 1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사랑했습니다. 믿었습니다. 그게 다 가짜였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시간들을 먼저 버렸습니다. 지우는 그걸 붙들고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 하고 아이가 불렀습니다. 나 봐봐. 혼자 올라갔어. 미끄럼틀 꼭대기에서 두 팔을 벌리고 서 있었습니다. 지우는 웃었습니다. 이번엔 어떻게 웃었는지 기억할 수 있었습니다. 잘했네. 내려와. 아이가 까르르 웃으며 내려왔습니다. 지우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생각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워야 했고 일을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쉽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런데 겁나지 않았습니다. 가장 힘든 자리에서 끌려다니지 않았으니까요.
용서는 하지 않았습니다. 잊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우는 자신의 삶을 돌려받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용서하시겠어요? 10년을 함께한 사람이 2번 거짓말을 했고 다른 아이까지 생겼습니다. 지우처럼 이혼을 선택하셨을까요? 아니면 다른 선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습니다.